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 올리고 댓글을 보니까 어느 분께서 3,000을 꿈꾸시더라고요. 제가 방송 마지막에 그러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만 접할 때 한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이제 매크로라는 거를 동원하는데, 매크로라고 해서 굉장히 거시적이고 미시적이고 이런 경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표 갖고 한번 분석해 보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변함없이 갖고 있는 거는 리세션은 온다. 그래서 2분기 지나서 이제 3분기 중간쯤에는 미국 소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찾아보시면 알아요. 제가 굳이 복잡한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보다는 소비 둔화는 지표에서 지금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차트 곡선으로 보면 소비가 그 정도 되면 뚝 떨어지지 않을까. 결국은 소비 둔화로 리세션이 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소비자들이 변하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징후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결국 말하자면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 무침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연착륙도 나오고 경착륙도 나오는데, 지금 징후로서는 경착륙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안 좋아요.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까지 참 잘했는데 그분의 생각과는 달리 행동이 좀 틀렸어요. 그 이유는 그분이 이론가가 아닙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정말 굉장한 학식과 실물과 이 모든 테크닉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세상에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눈치 볼 게 많죠. 근데 한국은행 총재가 굳이 정치할 생각 아니면 눈치를 볼 이유가 있을까요? 소신껏 하는 게 나은데 그걸 못 이기더라고요. 그건 이번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전 정권에서도 똑같았어요. 문정부 때도. 부동산이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런 논리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뭘 몰라서 그랬겠어요? 아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지금 보면은 폭망하는 시나리오로 가는데 아는데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 초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조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유동성을 엄청 풀어버렸어요. 그럼 금리 인상 효과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보다 물가가 내려가는 게 더디고 아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거기다 잠깐 드리자면 부동산 대출 규제 풀어줬는데 이건 부도덕성이죠. 개투자한 놈들 면책본을 주고 돈 벌고 살아라 라는 재정정책으로 써버린 건데 이거 감당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그 대출을 더 받은 집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갑니까? 당장 지금 세입자들 죽을까 봐서 그걸 해줬는데 방법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문제가 아니라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초점을 그렇게 보고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정치적 성향이 아니죠. 정치라는 게 정권을 잡는 입장에서는 그런 사고는 임시방편으로 막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유동성 풀고 싶어 하고.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큰 대의를 보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죠. 그건 이제 각서를 하고. 자, 제가 어저께 이 차트에선 죽질 않는다. 네, 죽지 않습니다. 얘를 죽일 수 있는 건 기간입니다.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코어 CPI를 보고 둔화돼서 5.3이니까 미국이 출렁일 수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벤트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이렇게 그렸잖아요. 그냥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린 거라. 이 조정은 필연적인 조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튀겠죠. 그래서 종목을 사라는 거는 아직도 변함없어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얻어 마셔갖고 파들짝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노리는 종목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LG디스플레이, LG전자, 하이닉스. 차트 보면 서 있는 차트에 쟤들 조정 오면 좀 살라 그랬어요. 다른 섹터는 제가 안 건들 거예요. 특히 코스닥은. 그래서 코퍼스를 때려도 코스닥 150을 때리라는 소리고, 코스피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코스피는 훨씬 더 강합니다. 자, 요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분은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지 2평의 그림을 미리 그려본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이걸 가끔 이렇게
이렇게는 안 그리지만 여러 번 보여드리려고 그랬지만 이렇게는 해봐요. 다 요렇게 하면 이 지점 정도에 몰리겠다. 이런 걸 저는 해봐요. 이거는 뭐 경제적 지식이나 뭐 주식의 감각이 아니라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잘 그립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그림들을 계속 보다가 이런 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장 합리적인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요 지금 이평선은 제가 리세션을 계산해서 그린 겁니다. 이게 리세션이 없다 그러면 쫙쫙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이 정도 갔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3천 갔을 때 이제 꼬부라지기 시작하겠죠. 여기도 맞고 퉁퉁퉁퉁 하다가 리세션이 없을 땐 그렇게 돼요. 쫙쫙 벌어지면서 이건 한참 벌어져야 돼요. 왜냐면 여기 초입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만큼씩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그럼 리세션을 계산하고 얘가 죽는 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랬죠. 시간이 필요하고 이평에 뭉쳐야 된다고. 그러면 요렇게 이평에 뭉치는 기간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그려본 거예요. 리세션을 감안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세션을 감안해서 그려본 거예요. 그럼 기간적으로 볼까요? 뭐 하면은 9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 얘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시장이 들락날락 겁니다. 이평선, 자, 그럼 이평선을 그려놓고 주식 파동은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그랬죠. 뭐, 조종이 와도 튄다고. 자, 이런 파동이 나오면 얘가 이제 죽는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이평이 모이니까. 얘를 죽일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게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때부터 보면은 지표가 미국에서 소비가 둔화되는 게 막 확연히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까고 내려오는 거는 요거는 이제 사건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는데 미국에서 해고가 막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럼 봐야 알겠죠? 적어도 여기 오지 않나? 여기나 2천. 이게 이제 경제 침체의 무소.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여기서부터 인하하면서 쭉쭉 내려오다가 유동성 풀리면서 시장 이제 아름다운 시장 한번 나오겠죠. 그런 아에 대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제가 뭐 방송하면서 매일 유튜브 올리기가 뭐하니까 궁금증 좀 자아내고 뭐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식겁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코스피로 보면 식겁할 것도 없어요. 1%도 안 떨어졌는데. 코스닥은 해먹을 대로 다 해먹고, 특히 2차전지 해먹을 대로 다 해먹고 설거지 파동 이번에 나오고 마무리 쌍봉으로 마무리 지었는데 거기는 좀 안 아름답죠. 코스닥 150은 특히 안 아름다워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땅굴 파다가 또 땅굴 파는 종목들도 있어요. 우드로. 그렇게 나쁜 종목이나 허접한 종목도 아닌데 뭐 이 섹터에 포함되지 못한 종목들이 땅굴 파는 종목들이 나오더라고요. 8월달까지 이 박스에서 놓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지는 아니야. 뭐, 이 2650을 넘기는 슈팅 한번 나오지 않을까? 요 부분엔 나와야지. 저 하이닉스 조종 안 주고, 외국인이 털고 나가려면, 이런 거 나와야지, 여기서 하이닉스, 얘네들 하이닉스, 뭐 빼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런 건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사람 강분하지. 살짝 한 N자, 아니면 계단형. 쓰다가 가면은 추격 들어오고, 그때 던져버리고, 기간 덜널하니까, 해먹을 기간 덜널하니까, 또 쳤다 하고, 다시 또 말아 올리면 또 광분에서 또 쫓아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격하면 이제 불쌍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해먹기 좋죠. 이건 너무 길다. 기간이 이 정도까지 안 해요. 이렇게 해야지 기분 좋게 해먹죠. 이렇게 솟았는데도 안 내려오지. 양심도 없이. 뭐 이 정도 내려오면 뭐 이렇게 하고 왔어야지. 뭐 충돌도 하고 튀고는. 절대 양보 안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죠. 주식에서, 그냥 자기 종목에서. 이건 의지가 보이는 겁니다. 메이저에 이걸 핸들링하는 애들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올릴 때는 봉이 큰데, 내려갈 때는 다 찌질찌질해. 방어 다 하고. 지금도 찌질찌질 하잖아요. 뭐 시간 두고 여기까지 오면 또 한번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먹을 게 없는 시장 같기도 해요. 뭐 이걸 꼭 제가 종목을 거론했다기보다는 이런 시장에서 그나마 갖고 갈 수 있는 게 반도체 아니면 뭐 소부장제, 전장산업 뭐 이런 쪽밖에 더 있겠어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패턴을 본다 그러면. 그나마. 그리고 지금은 외국인이 핸들링 하는 것만 봐야 돼. 이런 설거지 파동에서 잡주했다가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시류에 막 흔들리지 말고 종목을 사되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뭉탱이 기관은 앞으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보가 많이 공유돼갖고 굳이 기관에다 돈 맡기고 제대로 하지도 못한 놈들은 돈 내긴 하지 않잖아요. 그런 나의 얘기는 이미 제가 써놓은 거예요. 오늘 뭐 이게 나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뭐 여러분들이 이 데미지 때문에 생각이 뭐 너 틀렸네 뭐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벌어질 때는 죽으면 살려줘. 뭐 심하게 조중에 와서 61선 깼다 그래도 다시 펴요. 이 61선 차라리 깨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살 놈들이 생기죠. 아까 말했듯이 안 내려온 놈도 내려오겠죠. 그러면 사기가 더 좋아. 자꾸 깨져라 그런 게 나아요. 깨지고 이거 먹겠다. 이건 많이 줍니다. 지수는 안 올라가도 그런 종목들은 많이 가요. 그거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